안녕하세요. 같이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개정된 2020년 업무방법서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과목에서 중요 개정 사항이랑 중요 포인트들을 이제 점검해 보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통칙적인 부분은 이제 특별한 이제 변경 사항은 없었고요. 계약 관리도 기존과 동일한데 이 과목에서 이 계약 관리와 관련돼서 인수 심사나 계약 관리, 계약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1과목에 대한 내용들도 중요도가 좀 올라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4회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관리에서 이제 여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5회 때는 안 나왔으니까 6회 때는 또 이런 부분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서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약 관리에서 이제 질권 부분은 이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목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적과전 종합 1은 이제 삭제가 됐고요. 적과전 종합 2 같은 경우는 올해 판매한 거는 많은 내용들이 변경이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지금 현재 개정된 업무방수의 기준 날짜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였기 때문에 올해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부하셨던 내용대로 보시면 되고,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랑 약간의 수정 정도만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적과전 종합 2 같은 경우는 중요한 상품이고, 그리고 타작물과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 품목이라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과수 같은 경우는 종합과수랑 수학전 종합위험 과수를 합쳐서 총 이제 과수 13종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고 이제 품목별로 약간 달라진 부분들, 또 용어적인 부분들은 각각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작문 같은 경우는 이제 벼랑 미래 경우인데 특별한 사항들은 없었고요. 벼에서 병해충 같은 경우 보장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작물 같은 경우는 기존에 8개에서 한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이제 고랭지 감자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특정 위험 방식인 인삼의 경우에는 해갈림살에 대한 내용들 정도 이제 추가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이 기존에 이제 1과목에서는 고추만 있었는데 이번에 10개 품목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메밀, 브로콜리, 단호박, 당근, 그다음에 배추나 무는 고랭지나 월동으로 해서 2가지 분류가 되어 있었고, 파 같은 경우는 대파, 쪽파까지 해서 총 10개가 생산비 보장이 더 추가됐고, 여기에 고추까지 합치면 생산비 보장 품목은 11가지로 지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원예나 버섯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축 부분들도 일정하게 좀 오류적인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또 인수 제한 계약 관련된 내용들이 인수 심사 대상이랑 인수 제한으로 이제 구분해서 놓았다는 거, 이제 그 정도 내용들이 있었고요. 좀 자세하게 내용을 간략하게 보시면 다음으로 이제 세부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의 가장 큰 특징은 각 품목별로 2가지 파트에 대한 구성 내용들을 통일을 시켰고요. 그리고 각각 구성 내용들을 또 똑같이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품목의 특징들을 이제 그 속에다가 이제 열거를 해놨는데, 먼저 1파트 상품 내용은 9가지로 이제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2파트 계약 인수도 5가지 파트로 해서 구분을 해놓고 내용들을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각각의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시면, 먼저 1파트의 상품 내용은 1번이 이제 보험의 목적이에요. 보험의 목적은 이제 1번으로 보험 증권에 기재된 품목, 각 품목명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간이 있거나 특별한 이제 품종들이 있었을 때 각 품목의 특징들, 예를 들어서 이듬해나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품종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열거를 해 놨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상하는 손해 파트에서는 이제 보장별, 약관별, 약관은 이제 보통 약관, 특별 약관들로 해서 구분을 해서 그 각각의 보장이나 각각 약관에 따라서 보상하는 재해도 보상하는 손해도 이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특히 이제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약관에 있었던 그 11종을 다 가져다가 그대로 이제 통일을 시켜놨고요. 세 번째로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장별, 약관별, 그러니까 보통 약관, 특별 약관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수 같은 경우는 과수 보장, 나무 보장, 비가림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다가 다 열거를 해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보험 기간 같은 경우도 역시나 보장별, 약관별로 해서 보통 약관인지 특별 약관인지 구분을 해가지고 내용을 이제 열거를 해놨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Y년은 가입연도, Y 플러스 1년은 이제 이듬해라고 이제 명칭을 통일을 해놨는데, 이 부분도 약관을 이제 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변경 안 되는 품목도 있고, 특히 저가전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제 개정이 됐지만 기존에 있었던 업무 방법서 그대로 써서 따로 이렇게 Y년이나 Y 플러스 1년은 지금 변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보험 가입 금액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보장별로 누락된 부분이 여러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다 추가를 했고, 그리고 나무 가격 같은 경우 기존에는 과수의 나무 가격들이 다 열거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포도 가격만 4만 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과수에 대한 나무 가격은 다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보험 가입 금액에서는 감액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었던 것 같으세요. 이제 과수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에 가입한 결과주 수가 과수원 내 실제 결과주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는 문구들을 이제 다 첨가를 다 해놨고요. 기존에는 이제 받장부 같은 경우는 가입 면적이랑 실제 견적 면적이랑 비교해서 10% 이상 차이가 나면 계약 사항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과수 부분은 어떤 데 계약 사항을 변경하거나 감액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런 문구로 해서 이제 강조를 해 놨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험료 부분도 첫 번째로 구성, 그 다음에 보험료 산출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방법, 그리고 네 번째로 보험료 수납 기준에 대해서 업무방법서를 지금 뭐 과수나 받자물, 논자물들 다 통일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보장이 보통약관에 해당되는지 특별약관에 해당되는지 그런 부분들 구분을 강조를 하면서 해 놓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과수의 어떤 방제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받자물에도 방제시설에 대한 할인율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 있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일곱 번째로 보험금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보장별로 이제 보험금이 기존에 나와 있지 않았던 부분들 다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지급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걸 이제 보험금으로 다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과실, 뭐 과수, 뭐 수확 감소, 수확량 감소 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보상 감수량에 대한 정의를 더 또 추가를 해놨고요.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던 과실, 과수, 수확 감소, 수확량 감소 등을 용어를 막 혼용해서 좀 사용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급사유 관련돼서도 뭐 손해나 재해를 막 혼용하거나 어떠한 품목마다 평년 수확량 대비 자기부담 비율 이상을 쓰거나 아니면 같은 품목인 같은 보장인데 뭐 피해율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혼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수, 과실, 수확 감소, 수확량 감소 등도 혼용해서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여덟 번째로 자기부담 비율 또는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 첫 번째로 정의를 해놓고 두 번째로 보장별 자기부담 비율이 좀 누락된 걸 추가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크게 변경된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수익 감소 보장에서 경작불능 보장의 경우 20%, 30%, 40%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관과 업무방법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받장물에서 마늘, 양파, 감자의 경우에는 10%, 15%도 보장을 해주고 경작불능의 경우, 근데 이제 고구마, 양배추, 콩의 경우에는 10%, 15%가 안 되고 20%, 30%, 40%만 적용이 되는데 지금 다 일괄되게 약관과는 차이가 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경과 비율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미경과 비율에 대한 품목별 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단서 조항으로 판매 개시 연도나 뭐 이듬해에 대한 정의 같은 것들도 열거를 해 놓았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계약인수 파트를 보시면 첫 번째로 보험 가입 지역, 두 번째 보험 가입 자격, 세 번째로 보험 가입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명시를 해 놨는데 다 공통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보험 가입 지역이 전국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지역인지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고 거기에 단서 조항 1개 또는 이제 2개를 이제 열거를 해놨는데 단서 조항 중에 하나가 단 도서 지역의 경우 연립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한다. 이런 문구 또는 농가 주소지가 아닌 과수원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과수 품목에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험 가입 자격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되어 있어서 농업경영체 등록 자격자에 대해서 어떤 주된 경작자가 되어야 되고 뭐 가족 명의로는 불가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열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체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 법인, 외국인, 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뭐 피성년 후견인 있는 그런 어떠한 그 가입 주체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조건들인데 특히 과수 같은 경우는 과거 5년 중에 2년 이상 뭐 포도보험을 가입하여 수확량 실적이 있는 과수원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어떠한
수익 감소 보장 그런 관련된 내용 아니면 그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신규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런 문구로 해서 넣어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험 가입 기준 같은 경우도 네 가지 파트로 해서 품목별 금액, 그 다음에 과수원 구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품목별 조건, 그 다음에 농협에 가입한 원칙들을 이제 공통되게 해서 열거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인수제한 목적물이 기존에 최근에 이제 출제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또 통일을 시켜놨고 꼼꼼하게 더 자세히 열거를 해놨기 때문에 꼭 이번엔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과수원, 작물, 농지 등 혼용되어 사용하던 이 목적물을, 그러니까 기존에는 인수제한 과수원, 인수제한 품목, 인수제한 뭐 시설물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어로 썼었는데 이번에는 통일을 인수제한 목적물로 다 이제 통일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시설이나 과수원 등 뭐 비가림시설, 해가림시설에 대한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해당하는 시설이 아니라 이제 비가림시설 아니면 해가림시설이면 해가림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용어를 이제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도 금액 나오고 수령 나오고 그다음 혼식 관련해서 90% 이상이 돼야 되는 품목별 특징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어서 한 13개에서 한 20개까지 인수제한 목적물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숙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인수 관련 수확량 관련해서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가입 수확량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먼저 표준 수확량 같은 경우는 정의를 해놓고 산출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수량이나 뭐 표준 수량 그런 것들을 이제 표준 수확량이라는 용어로 이제 거의 통일을 시켜놨고요. 일부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표준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다 통일을 해놨고요. 평년 수확량 관련해서도 먼저 정의, 그다음에 어떤 평년 수확량의 전제 조건, 그다음에 산정하는 용어 같은 경우, 그다음에 산출 방법. 뭐 예를 들어서 1번으로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나 그다음에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들 구분해서 이제 품목별로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이제 공통된 사항으로 뭐 직전 5개년 중 3년 이상의 보험가입 실적이 있는 경우 과거 수확량 중 최저가 한 개를 제외하고 산출한다. 과수, 밭작물, 뭐 논작물 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대신 이제 과거 수확량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뭐 실제 뭐 결실수나 그런 식으로 해서 품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 과거 수확량의 자리에 뭐 실제 수확량이나 실제 결실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품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같은 내용에 대한 문구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밭작물에서만 있었던 다만 평년 수확량은 보험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도 과수 품목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수확량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확량 조사가 있는 경우 수확량 조사를 한 경우 이제 구분을 해서 기존에 없었던 복분자가 새롭게 과거 수확량 산출하는 공식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애매했던 게 있었는데 이 포도랑 복숭아에는 평년 수확량이나 조사 수확량을 비교했을 때 조사 수확량이 클 때는 조사 수확량 값을 쓰는 게 이 포도랑 복숭아만 해당되고 나머지 밭작물, 과수, 기타 뭐 논작물 같은 경우는 평년이 조사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감소 보장에 있었던 내용들도 과거에는 평년 수확량이나 조사 수확량 값을 비교했을 때 조사 값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개정된 내용들은 이제 평년 수확량 값을 쓰게 되는 걸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입 수확량 같은 경우 이제 정의를 해놓고 결정 방법들에 대해서 업무 방법서를 뭐 논작물, 밭작물, 과수 다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이 가입 수확량에 관련해서 뭐 수확기 가격, 표준 가격, 뭐 가입 가격 뭐 등등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다 삭제하고 이 가입 수확량의 정의만 지금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번에 근데 개정된 내용들 중에서 참고사항으로 약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방법서를 읽다 보면 개념이 안 잡히거나 하는 부분들을 약관을 이제 참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개념이나 산출 방법은 약관 통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이제 참고하는 정도를 하되 약관을 한 번쯤 꼭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큰 틀에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직접적으로 업무방법서 어떻게 개정됐는지 빠르게 스킵하면서 이런 내용이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목차는 실질적으로 통칙, 신계약이나 인수심사, 뭐 계약관리, 품목 인수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쉬웠던 거는 업무방법서 개정이 됐는데 이렇게 목차가 쭉 페이지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어떤 적관 종합, 그다음에 과수 지금 13종, 그리고 논작물, 그리고 밭작물,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방식에서 지금 새롭게 메밀, 브로콜리, 단호박, 당근, 배추의 고랭지 월동, 무의 고랭지 월동, 파의 대파, 쪽파,
그리고 원의 뭐 인삼 그런 부분이 있었고 가축 재범도 어떠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 60페이지, 70페이지 정도가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새롭게 들어왔던 품목들. 그리고 감자에서도 고랭지 감자가 지금 바짝물로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칙 부분은 특별히 이제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그대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 꼼꼼하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신계약 절차 같은 경우는 네, 역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과목 관련해서 내용들이 이렇게 인수심사 관련된 내용들 이 과목에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또 많은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인수거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특별하게 이제 계약관리 부분들도 이 과목에 많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보시고 특히 이렇게 뭐 계약 변경에 대한 부분들 좀 유념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있었던 질권은 이제 삭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적과전 종합 1은 없고 적과전 종합 2가 지금 남아 있고요. 말 그대로 상품 내용에서 목적, 보상하는 손해,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이제 이렇게 어떤 보장별, 그 다음에 약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기간도 이렇게 보장별, 약관별, 그 다음에 그 대상한 제에 대해서 쓰는데 이 기존에 있었던 Y년이 그 계약연도로 지금 현재 변경이 되어 있고요. Y 플러스 1년이 이듬해로 지금 용어를 지금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적과전 종합2는 그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험 가입 금액도 내용들이 있고 각 이제 보장별로 다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보험료 부분도 이제 1번, 2번, 3번, 4번으로 해서 다 공통된 사항으로 있는데 이 보험료 부분에 있어서 이 보장에 대해서 보통약관인지 특별약관인지를 이제 구분해서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1 플러스만의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인데 전부 다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빼기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로 다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수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 수확량은 지금 이 부분에만 적과전 2에만 지금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보험금 관련돼서 각 보장별로 그 보험금 내용이 있고 감수량 조절에 대한 부분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과전 종합 2에서 자기부담 비율 5%가 지금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삭제된 내용들 있었고 부보 비율은 5회 때 기출문제였고 이 특별약관이라는 부분들도 적과전에만 특별하게 있습니다. 자기부담 비율 같은 경우도 1번에 대한 정의 부분이 있고 2번에 각각의 이 세부적으로 10%, 15%, 20%, 30%, 40%에 대해서 어떻게 조건이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미경과 비율도 1번이 정의 부분이 나와 있고 두 번째로 미경과 비율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아래 어떠한 이제 주석들이 달려있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액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에 없는 이제 이 적과전에만 있는 특별한 사항이고 감액 부분이 이번에 많이 좀 다른 품목이나 다른 과수나 다른 작물에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액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계약 인수 관련해서도 5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 가입 지역에 1번으로 해서 어느 지역인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단서 조항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 2번 사항인데 여기는 이제 1번 사항만 있네요. 그리고 가입 자격 같은 경우에서도 그 농업 경영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주체가 어떤 주체가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가입 기준도 각각에 대한 내용들로 해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구성 방법 그 다음에 농협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인수 제한 목적물이라고 해서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금액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수령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혼식 관련해서 90% 이상 이런 내용으로 1, 2, 3번이 거의 공통사항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각각 품목에 따라서 공통된 부분들 좀 특징들이 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인수 관련 수확량에서 그러니까 세 가지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그 다음에 가입 수확량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해서 각각에 대한 정의나 결정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적과전 종합 2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인수 관련 수확량에서 표준 수확량에 대한 정의가 수령별 표준 수확량으로 이제 수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 부분이 저가 후 착과량이었었는데 과거 수확량이라는 용어로 지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는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먼저 이제 종합가수에서 먼저 포도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상하는 손해에서 총 11가지 자연재해를 약관에서 인용을 해서 그대로 갖다 놨어요. 한 해 같은 경우는 뭐 가뭄 피해에 대한 한정적인 용어라는 것들이나 또 기존에 있었던 용어랑 다랐던 부분들은 이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이 부분이 전 품목에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보상하지 않은 손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보장별로 기존에는 이제 비가림 과수에 대한 보장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가림 시설에 대한 뭐 화재 위험이랑 나무 손해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구체적으로 다 똑같이 이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보장별로 이러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들도 열거가 되어 있고요. 보험 기간도 이렇게 이게 어떠한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인지도 구분을 하고 각각에 대한 보장에 대한 부분들도 열거를 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게 Y 플러스 1년은 이듬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파란색이라고 해놓은 부분들은 지금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될 여지가 있어서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지금 개정된 업무방법에서는 이듬해가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 Y 플러스 1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약관에도 지금 이듬해라는 용어는 없는데 약관은 그대로 응용을 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듬해를 이제 써줄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나무에는 과수에 나무에는 다 이듬해가 들어가 있는데 과실에는 이듬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 업무방법 기준으로 이듬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은 최근 5년 이내에 과거 가입 이력 있는 과수원으로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100% 이하인 과수원만 가입 가능하다. 신규 과수원은 가입 불가하다. 이게 감귤에서 있었던 내용들이었는데 약간 그 문구가 오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수확량 감소나 과실 감소 추가 보장은 아시다시피 포도, 복숭아, 감귤에만 해당되고 이 내용은 작년에는 감귤에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포도에만 있고 복숭아나 감귤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보험 가입 금액 같은 경우도 이제 각각의 보장에 대해서 가입 금액을 이제 적용을 해주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의 밭작물, 그러니까 과수는 가입 가격을 많이 썼었고요. 대부분이. 그 다음에 논작물이나 밭작물은 표준 가격, 그 다음에 수익 감소 보장은 기준 가격을 썼었는데 이번에 이 가격을 다 가입 가격으로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몇 가지 뭐 보장 생산비 쓰거나 아니면 가입 비율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 품목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가입 가격을 가입 수확량에 가입 가격을 산출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서 이제 중요하게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 다만 보험에 가입한 결과 주수가 과수원 내 실제 결과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그래서 계산 산식이랑 어떤 업무방법의 개정 내용들이 기존에는 이제 가입 주수에서 이제 실제 결과 주수로 다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기존의 나무에 대한 가격이 다 열거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디냐 포도에만 4만 원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과수의 나무에는 금액이 지금 다 삭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분도 역시 구성이 보험료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보험료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보통약관에 대한 것인지 특별약관에 대한 것들을 명시하면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내용들을 써야 되는데 역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다 플러스로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저는 개정될 거를 정정될 거를 가정해서 파란색으로 플러스만 해서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어떤 각각의 보장에 대해서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제시설 할인율에 대한 이런 표가 지금 과수나 밭작물에 다 플러스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런 방충망의 정의 같은 부분들은 지금 다 삭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보험료 수납 기준 이런 부분들은 다 공통된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금 관련해 있어서도 각각에 대한 보험금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과실에 대한 부분인데 수확감소라는 용어를 사용해 놓기도 하고 이 보상하는 재해인지 보상하는 손해인지 그다음에 평년 수확량 대비 자기부담 비율 이상인지 아니면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했는지 그러니까 자기부담 비율 이상이나 자기부담 초과는 분명히 다른 문구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액이라는 용어를 이제 보험금으로 다 통일을 지금 시켜놨고요. 그리고 각각 예전에는 이제 해가림 시설이나 아니면 원해 시설 그리고 이 비가림 시설까지 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은 시설에 대한 보험금은 자기부담금 미적용이라는 문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세한 사항들은 다음에 제가 이제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큰 틀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자기부담 비율도
일정한 이제 틀에서 다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의가 있고, 그다음에 각각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로 해서 10%, 15%, 그 나머지 형들에 대한 조건들, 그리고 각 보장별로 해서 기존에 뭐 비가림설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었던 것들, 비가림설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9가지 상품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미경과 비율도 첫 번째로 정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경과 비율표가 있고, 단서 조항으로 이 판매 개시 연도는 해당 품목 판매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그 다음에 판매 개시 연도라고 쓰진 않고요. 대부분은 다 가입 연도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의 경우는 판매 개시 연도라고 쓰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듬해 같은 경우는 판매 개시 연도의 다음 연도를 말한다. 그래서 이듬해라는 용어로 해서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고, 판매 개시 연도 아니면 가입 연도로 사용하는 게 이 상품 내용에 대한 공통된 사항들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계약 인수도 5가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보험 가입 지역, 가입 자격, 가입 기준, 그 다음에 인수 제한 목적물, 인수 관련 이제 수확량에 대해서 표준, 평년, 가입 수확량에 대해서는 개념들이 나오는데, 역시 보시면 이제 보험 가입 지역은 처음에 이제 어느 지역인지 전국인지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1번, 2번, 1번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서 지역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 있고, 농가 주소지는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자격을 해서 농업 경영체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이 주체가 법인인지 외국인인지, 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 미성년자, 그 다음에 뭐 피성년 후견인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보험 가입 기준으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역시 어떤 금액에 대한 1번, 그 다음에 과손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2번, 3번에 대해서는 어떤 품목별로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비가림설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험, 농협에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원칙적인 부분들이 다 열거가 되는데, 다 공통된 사항이세요. 그래서 이 금액 부분하고 이 세 번째 이 품목별로 약간 차이 나는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 부분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인수제한 목적물에서는 아까 1번, 2번, 3번이 내용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번이 금액이 나오고 2번이 수령이 나옵니다. 가입한 해에 수령이라는 문구가 나올 거고, 세 번째로 이제 품목이 혼식된 건데 각각의 품목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결과 주수가 90% 이상인 과수원은 가입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내용이 똑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공통된 사항들도 있고, 각각의 품목들에 대한 특징들이 한 12, 13개부터 한 20개까지 내용들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이제 이 부분에 기존에 어떤 가입 조건에서 있었던 비가림 시설에 대한 부분이 인수 관련, 인수 제한 목적물에 지금 추가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인수 관련 수확량도 뭐 표준, 평년, 가입 수확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그리고 뒷부분에 가입 수확량으로 되어 있고요. 먼저 이제 표준 수확량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의, 그 다음에 산출 방법, 그 다음에 특징들이 나올 거고, 평년 수확량도 정의, 그 다음에 조건, 전제한 조건, 그 다음에 이 선정하는, 그러니까 이 문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문구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네 번째로 산출 방법, 그리고 이 과거 수확량 산출하는 데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출 방법에서는 이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를 이제 신규 보험 가입 시라고 하고,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는 최근 5년 이내 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된 사항으로 이렇게 직전 5개년 중 3년 이상의 보험 가입 실적이 있는 경우 과거 수확량 중 최저값 한 개를 제외하고 산출한다. 기존에는 이 문구가 없거나 아니면 최저값이라고 사용하는 품목들도 있었어요. 최저값 한 개라고 해서 다 통일을 시켜놨고, 그리고 밭작물에만 있었던 표준 수확량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내용들도 이제 과수해랑 나머지 품목에 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수확량 관련된 부분들도 수확량 조사하지 않았던 경우, 그 다음에 발생해서 조사를 한 경우,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 조사값을 과거 수확량으로 산출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포도랑 복숭아만 있고요. 나머지 품목들은 다 이거고 다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품목들은 조사랑 평년을 비교하면 평년을 쓰는데, 포도랑 복숭아만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 이상일 때 조사 수확량 값을 쓴다. 가입 수확량에 대한 정의 결정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이런 루틴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 감소 보장에 대한 포도도 간단히 보시면 목적, 보상하는 손해 똑같은 내용들이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각 보장별로 다 내용들이 열거가 되어 있고요. 보험 기간들도 다 내용이 나와 있고, 보험 가입금액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보험료 부분도 포도랑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 약관인지 보통 약관인지 그런 것도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방제시설에 대한 부분들,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분들, 보험금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이제 이 수익 감소에서 기준 수입이나 실제 수입에 대한 정의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명시해 놓은 게 없어요. 업무방법서에 이 내용들이 명시가 지금 현재는 다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약관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관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수익 감소나 수확량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이 미보상 감소량이 다 추가가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쭉 좀 전에 보셨던 그런 내용들로 해서 가시고 계약 인수 부분도 가입 지역, 가입 자격, 가입 기준, 인수 제한 목적물, 인수 관련 수확량에서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입 수확량으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복숭아 아파트도 상품 내용도 총 9가지, 보험의 목적으로서 1, 2번으로 이듬해라서 2번이 더 추가가 되어 있고요. 보상한 손해 11가지 자연재해 그대로 갖다 놨고요. 그리고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는 병충해도 보장, 세균공업병 보장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보상하지 않은 손해도 이제 보장별로, 기존에는 이제 나무 손해 보장은 내용이 없었는데 이제 2가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나무 손해 보장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기간도 이렇게 약관에 대해서 어떤 약관인지, 보통인지, 특별약관인지, 그 다음에 보장에 대한 부분들도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역시 나무는 이듬해라는 용어를 썼는데 과실에 대한 부분은 이듬해라는 문구가 써 있지 않아서 제가 파란색으로 임의적으로 작성을 해놨고요. 보험 가입 금액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제 10만 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10만 원 썼다가 이제 이건 삭제하려고 참고만 하시고, 보험 가입 금액에서도 역시 실제 결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을 한다. 이런 문구가 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6번째 보험료. 그리고 이 보험료에서 어떤 보통약관이 특별약관 역시 구분했고요. 방제시설 할인율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방제시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다 삭제가 되어 있고요. 보험금 관련된 부분들도 앞부분에 있어서는 뭐 평년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 이상이라는 표현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손해가 피해율이 자기부담을 초과한다고 해서 포도랑은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병충해 감수량이 병충해 입은 과실의 무게 곱하기 0.5라는 문구가 중요했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됐고, 이 과목에서도 그 별표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별표 쪽에 가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역시 수학 감소 부분에서는 미보상 감수량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가까이 보장에 대한 정의랑 그 다음에 계산 산식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자기 부담 비율도 처음에 정의, 그 다음에 적용 기준으로 해서 10%, 15%, 남은 퍼센테이지에 대한 내용들, 미경과 비율도 정의, 그 다음에 비율표, 그 다음에 판매 개시 연도 이듬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계약 인수도 5가지, 어떤 가입 기준에 가입 지역이 어딘지, 그 다음에 1번, 2번에서 도서 지역만 지금 들어가 있네요. 가입 기준으로 해서 농업경영체 관련된 부분들, 어떤 가입 주체,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가입 기준으로 해서 금액, 그 다음에 구성 방법, 그 다음에 농협의 어떤 원칙들, 가입하는 원칙들이 있었고, 똑같죠, 내용. 그 다음에 인수제한 목적물로 용어를 쓰는데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금액, 두 번째가 가입하는 해 수령, 세 번째가 품목, 그 품목 혼식에 대해서 어떤 결과주수 90% 되는 것, 각각에 해당되는 품목 이름이 적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 품목에 대한 특징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었고, 기존에 없었던 부분들이 새로 추가된 부분들은 어차피 기존에 있는 업무 방법서는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이런 거 참고하시고 그 내용들만 보시고 제가 뭐 삭제됐거나 없다고 하는 내용들은 그냥 잊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공부하기 앞서서 어떤 식으로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되는지 한번 꼼꼼하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인수 관련 수확량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주수로만 돼 있었는데 가입 주수가 왔죠. 그래서 가입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이제 인수 관련 수확량도 표준, 평년 수확량에서 그 기본 포맷에서 빠져 있는 것들만 이렇게 들어가 있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다 검정색으로 해놓으면 내용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산출 방법도 새롭게 신규인지 아니면 가입 경험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년이 과거 수확량 산출년도 횟수라고 이제 공통되게 되어 있고, 또 품목별로 이 B값을 구할 때 평균 표준 수확량이라는 용어도 쓰는 품목도 있었어요. 근데 원래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B값도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라는 용어로 다 통일을 해놨고요. Y값도 뭐 가입 횟수로 해놓은 부분도 있고, 과거 수확량 산출년도 횟수라고 해놓은 부분도 있었는데 다 과거 수확량 산출년도 횟수라고 다 이렇게 통일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최저값 1개, 표준 수확량 150%또 공통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포도와 복숭아만 조사값이 평년보다 클 때 조사값을 쓴다는 게 유일하고, 마지막으로 가입 수확량에 대한 정의랑 결정 방법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두 품목 보시면 역시 이렇게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이 1번으로 나오고, 이건 이듬해에 대한 특징들이 있어서 이듬해에 대한 2번으로 나오고요. 보상한 손해도 역시 자연재해 11종 그대로 쭉
나와 있고요.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서도 각각 보장에 대해서 나무 보장도 해주는데 나무 보장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오타인지 그 1번에 대한 사항 중에 하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인데, 생긴 손해, 인한 손해, 그 문구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추가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개정된 업무방법서에서는 생긴 손해에 대한 문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보험기간 역시 약관이 어떤 약관인지 보장,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보장에 대한 종류가 있고, 나무는 역시 이듬해가 써있는데 과실에 대한 부분은 이듬해가 써있지 않았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도 역시 보험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 예전에 자두 같은 경우는 표준 가격을 썼었거든요. 가입 가격으로 다 통일을 다 시켜놨고, 그리고 단서 조항 중 하나 역시 다만으로 해서 실제 결과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금을 감액한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료도 보험료 구성, 보험료 산출, 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료 수납 기준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보통약관인지 특별약관인지 그것도 꼭 구분하셔서 보험료 산출하셔야 되고, 방지시설 할인율에 대한 내용들이 또 역시나 있고요. 이 보험금도 역시 이제 지급액에서 보험금을 하고, 복숭아하고 또 다르죠. 이거는 보상하는 재료에서 평년 수확량 대비 자기 부담 비율 이상의 수확량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문구가 써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복숭아는 PA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혼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재해가 된 것도 있고 손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 역시 이 수확 감소에 대한 밑에는 이제 미부상 감소량이 또 이런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도 정의, 그 다음에 적용 기준에서 10%, 15%, 나머지 부분들 미경과 비율, 정의, 비율, 그 다음에 단서 조항, 그 다음에 계약 인수 5가지 조건이죠. 가입 조건에서 가입 지역, 그 다음에 단서 1, 가입 자격 농업 경영체, 그 다음에 주체, 가입 기준에서 금액, 그 다음에 구성 방법, 그 다음에 농협에 뭐 하는 게 원칙이다. 그 내용들이 그대로 있고요. 인수제한 목적물 1, 2, 3번, 금액, 수령, 3번으로 품목의 혼수시기에서 90% 이상 과수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더 추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5번째 인수 관련 수확량 역시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입 수확량 있겠죠? 가입 수확량 있고, 실질적으로 이 빨갛게 한 부분들은 이제 삭제됐거나 아니면 새롭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뭐 기존에는 이제 이런 문구들을 다르게 사용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평년 수확량도 지금 이런 부분들 새롭게 공통되게 만들다 보니까 빠져있던 부분들이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산출 방법도 신규, 그 다음에 기존 가입자, 그리고 밑에 최저값 한계, 표준 수확량에 150개 역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입 수확량, 그리고 이제 포도랑 복숭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이 조사가 평년을 넘을 때는 평년값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역시 조사가 평년을 넘을 때는 이제 평년 수확량 값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역시 1번으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떠한 납입일에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품목, 밤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밤 같은 1번, 2번으로 되어 있고, 보상하는 손해에서 자연재해 11종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해놓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수만 했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부분만 있고, 실질적으로 이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이런 문구들도 이 보상하지 않은 손해도 지금 기본적으로 8가지 내용인데 그걸 다 통일을 시켜놨다고 보시면 되세요. 기존에 이때는 뭐 비가림시설이나 아니면 하우스를 뭐 다른 용어로 쓰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라고 해서 똑같이 명칭을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보험기간 역시 뭐 어떤 약관인지 보장에 대한 부분들, 그런 기간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보험 가입 금액도 역시 가입 수확량이 가입 가격을 곱한다는 거, 보험료 부분에 있어서도 보통 약관인지 특별 약관인지 그런 부분 구분을 하시고, 밤 같은 경우 기존에 기타 할인 할증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할인 할증은 전부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른 품목에도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과전 종합을 제외하고 이제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방지에서 할인율까지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 쭉 보시면 되시고, 보험금도 역시 여기서는 보상하는 손해라는 용어를 썼네요. 지금까지 보상하는 제외였잖아요.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좀 혼용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통일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지급액이 이제 보험금으로 되어 있고, 이 수학감소의 밑에는 미부상 감소량이 있고요. 자기부담 비율은 정의, 그다음에 10%, 15%,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반품목인데 나무손해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이 들어가 있네요. 이건 삭제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해봤고요. 아마 삭제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나무는 보장 안 해주는 밤 같은 경우는 미경과 비율, 이제 정의, 미경과 비율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계약인수 관련해서 가입 지역이 어떤 지역이 어떤지 도서 지역 들어갔고, 가입 자격이 농업경영체, 그다음에 주체로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보험 가입 기준으로 해서 금액 200만 원, 그다음에 과수원 구성 방법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이 어떠한 원칙이다, 그 내용들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인수제한 목적물 1번이 금액, 2번이 수령, 3번이 품목이 혼식된 거, 결과주수 90% 이상인 거 그대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품목별로 공통된 거나 차이점도 구분하시면 되고, 다섯 번째 인수 관련 수확량 1, 2, 3번에서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뒤쪽에 이제 가입 수확량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먼저 표준 수확량의 정의, 산출 방법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새롭게 뭐 지역이랑 문구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어차피 새롭게 변경된 업무 방송 올 거니까 그대로 보시고, 그다음 재식 밀도 지수가 이 중간에 대괄호가 하나 빠져 있어요. 여기다 대괄호 하나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 평년 수확량 역시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쪽 부분에 빠져있던 부분이 더 추가가 되어 있고요. 산출 방법도 역시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 수확량 최저급 1개, 표준 수확량 150% 그대로 들어가 있고, 과거 수확량 구하는 게 그대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수확량까지 보시면 되시고, 이제 참다래 같은 경우도 보험의 목적,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 자연재해 11종,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제 비가림과 과수 같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비가림 과수, 나무 손해보장, 그 다음 비가림 시설 화재 위험 보장에 대한 내용들이 새롭게 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 기간도 역시 보험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 어떤 그 각각의 약관에 대해서 보통 약관인지 특별 약관인지 그런 부분들, 또 목적물 같은 경우는 지금 참다리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의 보장의 종류가 이제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으로 또 문구가 수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참다리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과수는 이듬해라는 문구가 없었잖아요. 근데 또 참다리는 이듬해라고 과수에도 들어가 있어요. 나무에도 들어가 있고 비가림 시설에도 들어가 있다는 게 좀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도 과수 손해보험이라고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과실 손해보장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나무 관련해서 기존에 5만 원이었는데 지금 삭제되어 있습니다. 역시 가입 금액에서는 실제 결과주수 초과하는 경우를 감액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네요. 보험료 역시 1번의 구성, 보험료 산출하는 부분들, 보통약관, 특별약관 그런 것도 구분해서 명칭 정확하게 쓰셔야 될 것 같고, 방지시설 할인율에 대한 용어가 그대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각 품목마다 있기 때문에 외워야 될지 그런 부분들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보험료, 보험금 관련해서도 과실손해보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건 또 문구에 대한 오류예요.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금이 가피자인데 손해액 자기부담금은 지금 비가림시설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비가림시설에는 혹시 재해로 인해 자기부담 비율이 손해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문구가 지금 이걸 또 혼용해서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 부분에 미부상 감소량이 누락돼 있었는데 추가함으로써 똑같이 이제 공통적으로 만들었고요. 역시 이제 비가림설에서는 화재로 인한 보험금 산정 시 자기부담금 미적용한다,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림설에는 다 이 두 가지 문구가 다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나무손해 관련해서 있었어도 내용들이 그대로 있고요. 자기부담 비율도 정의, 그리고 이제 10%, 15%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 비가림설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들이 나와 있고, 나무손해 특별약관에 대한 이런 부분도 누락됐던 게 좀 추가되어 있고, 미경과 비율 역시 이렇게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비율, 그 다음에 단서 조항이 있고요. 역시 계약 인수 파트에서 가입 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인지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는 1번, 2번이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1번, 2번이 과수 품목에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번이 도서 지역이었고 2번이 농가 주소지가 아닌 과수원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 판단한다. 이 문구가 다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보험 가입 지역은 역시 농업경영체, 그 다음에 계약 주체,
법인인지 외국인지 미성년자인지 피한정 후견인지 피성년 후견인지가 또 들어가 있고 가입 기준 역시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아, 네. 이 최저라는 문구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저라는 문구가 없었는데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은 200만 원이라는 게 모든 품목에 이제 공통된 사항이었고요. 구성 방법들 이제 공통된 내용들을 다시 다 작성을 해놨고요. 역시 이제 인수제한 목적물도 첫 번째 금액 200만 원, 수령, 가입한 해 수령 이제 3년 미만, 그 다음에 혼식 관련해서 각각의 품목에 대한 명칭이랑 결과 주수가 90% 이상인 과수원에 가입한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기존에는 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비가림시설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 관련 이제 수확량도 역시 표준 수확량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변경된 게 기존에는 이제 표준 수량이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표준 수확량이라고 되어 있고 이 명칭들도 어떤 뭐 제식 면적이나 뭐 기타 다른 부분들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제식 면적이란 부분이 삭제됨으로써 가입 면적, 가입 주수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 표준 수확량이라는 용어랑 이 앞에 있는 표준 수확량이라는 용어가 중복돼서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앞에다 주당이든지 아니면 한 주당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평년 수확량 관련해 있어서도 정의랑 나머지 부분들 다 내용이 다 똑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입 수확량이 나와 있고 다음으로 이제 대출 품목도 이제 목적 보상하는 손해 이제 자연재해 11종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도 이제 수확 감소, 이제 비가림 시설 화재 위험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대출 품목이니까 비가림설이 포도, 참다리, 대추 세 가지 품목이어서 이제 비가림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보험 기간 역시 어떤 이제 각각에 대해서 비가림 과수, 그다음에 화재 위험 보장 특별약관에 대한 부분들 각각 목적물 있고 그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한 보장 개시 종료 기간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지금 나와 있고요. 보험료 부분들도 구성, 보험료 산출. 근데 이제 보통 약관인지 특별 약관인지 구분을 이렇게 해놓아야 되고 역시 방제시설 할인율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다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쪽에 대출의 경우에는 이제 비가림설에 있어서 특별약관 보험 가입 금액에서 이 지역별이라는 문구가 지금 빠져 있어요. 지역별이라는 문구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험료 납입, 보험료 수납 기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험금 관련해서도 또 여기서는 이제 보상하는 재해로 평년 수확량 대비 자기 부담 비율 이상의 수확량 감소가 발생한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혼용되어 있으니까 한두 가지로 이 경우는 어떤 품목 쓰고 이 경우는 어떤 품목 쓰는지 이제 구분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미보상 감소량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실질적으로는 비가림설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부담 비율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마 이제 자기 부담금으로 이제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기 부담 비율 금 같은 경우도 역시 1번 정의, 2번에 각 비율만큼에 대한 해당 사항들이 있고요. 비가림설 같은 경우 있으니까 비가림설이 들어가 있고 미경과 비율도 정의, 비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 인수도 이제 똑같네요. 이제 가입 지역은 가입 지역이 어딘지, 그다음에 이제 1번이 들어가 있는 도서 지역, 보험 가입 자격은 농업경영체, 그다음에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이 부분 들어가 있고 가입 기준은 최저 금액, 그다음에 과수원 구성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세 번째로 원래는 세 번째가 농협에 대한 원칙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가림설이 있는 경우는 비가림설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1단지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번에 개정된 건 단지 단위로 수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수제한 목적물로 해서 첫 번째 금액, 그다음에 수령, 그다음에 각 품목에 대한 혼식에 대해서 대출의 결과 주수가 90% 이상인 과수원을 가입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기존에 이제 이렇게 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비가림 시설도 있고 시설도 있고 혼용으로 지금 써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엔 또 이렇게 또는 비가림설이라고 또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 관련 수확량 관련해서도 용어가 좀 약간 산출 방식이 좀 약간 수정이 되어 있고요. 과수원 상태주수라는 용어는 제가 여기서 좀 처음 봤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대추 같은 경우 과수원 상태주수까지도 들어가 있다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역시 평년 수확량 구할 때 이런 문구들이 더 들어가 있고요. 공통된 사항입니다. 산출 방법에서 역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과거 수확량 중 최저가 한계, 표준 수확량의 150%, 나머지 부분들 가입 수확량까지 내용 다 똑같고요. 매실 같은 경우도 보험의 목적 1, 2, 그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11종 자연재해, 그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이제 수확 감소 나무 손해가 되니까 나무 손해에 대한 부분들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 기간도 특별약관인지 보통약관인지 구분하고 보장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장 개시가 기존엔 Y년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계약연도라고 Y년은 계약연도 그 다음에 Y 플러스 1년 이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과수에는 이듬해라는 문구가 없어서 제가 임의적으로 파란색으로 문구를 넣어봤고요. 보험 가입 금액도 지금 기존엔 5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5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사선을 쳐놨습니다. 보험료 부분도 내용은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서 감안해서 감액을 한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때 보통약관이 특별약관인지 구분하고 방제설 할인율에 대한 부분이 역시나 내용들이 있고요. 보험료 납입 방법도 있고 수납 기준도 공통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 보험금도 역시 또 이렇게 이제 수확량에 대한 수확 감소 보험금이라고 산출을 하는데 또 이런 문구를 사용하고요. 미보상 감수량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남우선의 보장 특약 보험금 산출 방식도 역시나 내용들이 있고 자기부담 비율 금도 역시나 내용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경과 비율 정의되어 있고 계약인수법 부분에 있어서도 보험 가입 지역, 보험 가입 자격의 농업경영체 가입 주체, 가입 기준의 최저 보험 가입 금액, 그 다음에 과수원 구성 방법, 그 다음에 농협의 원칙, 인수제한 목적물, 인수제한 과수원이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인수제한 목적물을 통일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번이 금액, 2번이 수령, 3번이 품목이 혼식된 그 90% 이상 되는 내용들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통되거나 특징들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수 관련 수확량도 역시 표준 수확량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도 표준 수량으로 되어 있던 게 표준 수확량으로 되어 있고 가입 주수로 곱해준다는 거. 평균 수확량도 역시 정의, 그 다음에 어떤 전제, 그 다음에 어떤 산정하는 부분들, 산출 방법들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저값이랑 이 표준 수확량이 150%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가입 수확량을 마지막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미자의 경우도 역시 목적이 이제 1, 2번이 들어가 있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역시 똑같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똑같은데 역시나 여기 과실로 인한 손해 이 뒷부분이 빠져 있네요. 보험 기간도 실질적으로 기존에는 Y 플러스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이듬해라고 넣어봤고요.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그다음에 보험금, 자기부담 비율, 그 정의, 그 다음에 적용 기준 10%, 15%, 나머지 비율, 미경과 비율도 정의, 그리고 미경과 비율표, 그 다음에 단서 조항,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계약 인수 관련해서도 보험 가입 지역으로 해서 어느 지역인지 하고 1번, 2번. 지금 주소지 나왔고 도서 지역 2개 다 나왔네요. 보험 가입 자격도 농업 경영체, 그 다음에 관련해서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내용 나왔고 기준도 처음에 최저 보험 가입 금액, 그 다음에 과수원의 구성 방법, 그리고 농협에 대한 원칙이 나와 있고 이제 오미자 같은 경우 약간 이제 특징이 지금 보험 가입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삭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기존에 업무방어서 있는 것들 그대로 써 있고요. 네 번째로 인수제한 목적물에 관련돼서도 먼저 금액, 그 다음에 수령, 세 번째로 여기는 이제 90%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혼식되면은 각 품목별로 그 90%그 내용이 지금 오미자에만 그 내용이 좀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식재된 나무, 기존에는 뭐 포기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무로 이제 맞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인수 관련 수확량 같은 경우도 새롭게 이제 정의를 하고 산출 방법을 명시해 놨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내용 똑같으세요.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그 다음에 과거 수확량, 그다음에 가입 수확량 내용 다 똑같고요. 유자 품목도 이제 목적, 보상하는 손해 내용 똑같고요. 보상하지 않은 손해도 이제 수확 감소랑 나무 손해에 대한 부분들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기간도 어떤 약관인지 어떤 보장인지, 그 다음에 보장 개시가 그때 Y년에서 계약년도, 그 다음에 Y 플러스 1년에서 이듬해로 되어 있고요. 역시 과실에 이듬해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이듬해라고 용어를 써봤습니다. 기존의 업무방어서는 Y 플러스 1년 최초 수학 직전이라 썼는데 제가 그 Y 플러스 1 대신 이듬해라고 좀 명시해 본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도 역시 주당 5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좀 삭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입 금액도 단서 조항으로 실제 결과주수 초과하는 경우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그래서 이 과목 계산식을 할 때 무조건 가입 주수가 아닌 실제 결과 주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 보험료 부분들 내용 똑같고요. 근데 조심할 게 보통약관이 특별약관인지 구분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방제설 할인이 추가되어 있다는 거. 보험금도
지급액에서 보험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수학감소 되는 부분에 이 미부상 감소량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정의, 그 다음에 미경과 비율.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유자 같은 경우는 10%, 15%가 없으니까 10%, 15%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고, 20%, 30%, 40%에 대한 것들 계약자 선택한다고 간략하게 나와 있네요. 미경과 비율에 대한 정의, 비율표, 그 다음에 단서조항 그대로 나와 있고요. 계약인수도 지역, 그 다음에 1번, 2번 다 들어가 있고, 가입 자격, 농업경영체, 주체, 가입 기준도 어떤 최저 가입 금액, 과수원 구성 방법, 그 다음 농협은 어떻게 가입하는 게 원칙이다. 인수제한 목적물, 금액, 수령, 그 다음에 혼식된 과수원을 해서 결과주수가 90% 이상이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각 품목별로 이제 구분하셔야 되고, 인수 관련 수확량도 이제 표준 수확량에 대해서 지금 약간 명칭들이 좀, 용어들이 좀 달라졌고요. 계산 상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평년 수확량도 정의, 그 다음에 전제 조건, 그 다음에 어떻게 산정하는지 산출 방법, 내용들 다 똑같고요. 그리고 역시 내가 최저가 한계, 표준 수확량 150% 사용한다는 거, 과거 수확량 내용 똑같고요. 가입 수확량 내용 똑같습니다. OD 품목 이제 수학전 종합위험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OD 같은 경우도 종합위험 품목인데 그 수학전 종합위험이 같이 묶여 있어서 이쪽에 같이 묶어봤습니다. 역시 보험의 목적은 이제 1번, 2번 구분하시면 되고, 보상하는 손해에서 자연재해 11종,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역시 이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 8가지 다 또 내용 똑같습니다. 보험 기간도 기존에 이제 보통약관에 그런 부분이 구분이 안 돼 있었는데, 이제 기간이랑 가입금액, 보험료를 산출할 때 이게 특별약관인지 보통약관인지 그런 것들 구분하는 게 이제 중요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쭉 보시면 이제 과실손해에 대해서 이제 보통약관에 해당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역시 빠져 있던 것들 채웠고요. 보험금도 이렇게 과실손해나 이렇게 수확량 감소나 수확 감소 할 때 미부상 감소량이라는 문구를 이 부분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추가되어 있고요. 자기부담 비율도 정의, 그다음에 10%, 15%, 나머지에 대한 정의들이 있고요. 미경과 비율도 정의, 미경과 비율 단서조항. 계약인수 부분도 보험 가입 지역으로 해서 가입 지역이 어딘지, 그다음에 1번, 2번 다 들어가 있고요. 가입 자격도 농업경영체, 그다음에 법인 외국인 주체에 어떻게 되는지, 가입 기준 최저 보험 가입금이 얼마인지, 과수원 구성 방법으로 나와 있고, 농협에 대해서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수제한 목적물도 역시 1번 금액, 2번 수령, 세 번째 결과주수 90% 이상인 혼식, 나머지 부분들 이제 비교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인수 관련 수확량 및 결실수, OD 같은 경우는 결실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실수에 대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결실수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이제 OD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업무 방법서인데 어떤 가중평균한다, 이 부분은 지금 OD 부분에만 살아있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OD만 따로 있다. 기존 업무 방법서에 있던 내용입니다. 산출 방법은 이제 기존과 내용 똑같고, 역시 아까 이게 과거 수확량 대신 과거 결실수를 OD 같은 경우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결실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품목별 표준 결실수나 평년 결실수 중 더 큰 값에 120% 곱한다는 거, 이 수확량, 과거 수확량 구할 때도 조사 결실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가입 수확량이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감결의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목적 나와 있고, 목적 이제 1번만 나와 있고요. 보상한 손해로 해서 어떤 약관인지 내용들, 그 다음에 각각의 보장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보상한 손해가 지금 다 열거가 되어 있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각각 해당하는 보장에 따른 내용들이 있고, 보험 기간도 이게 Y년 12월 1일 날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입연도라고 지금 현재 수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수학기 종료 시점이라는 용어를 다 모든 품목에 다 있는데 수학기 종료 시점이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더 추가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밑에다가 한번 살려봤습니다. 이거는 근데 업무방법서에 현재는 없습니다. 수학기 종료 시점이라는 게 지금 삭제되어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도 역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단서 조항으로 실제 결과 수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보험료 부분, 그 다음에 이 방지세 할인율에 대한 부분들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동상의 특별약관으로 해서 구분해가지고 자세히 나와 있고요. 기존 누락되어 있던 남손해보장에 대한 보험료도 나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보험금도 역시 내용들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업무 방법서 그대로 해서 각
보장별로 열거가 되어 있고요. 자기부담 비율도 정의, 그다음에 10%, 15%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 위경과 비율도 정의, 비율에 대한 부분들 단서 조항, 계약인수 부분도 먼저 가입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보고 이건 1번만 나와 있는 도서 지역만 나와 있네요. 보험 가입 자격은 농업경영체, 두 번째 이제 주체,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가입 기준으로 최저 보험 가입금이 200만 원, 그다음에 과수원 구성 방법, 그다음에 농협은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내용 들어가 있고요. 인수제한 목적물 역시 1, 2, 3번 해서 1번 금액, 2번 이제 감귤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감귤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감귤은 먼저 이제 금액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비교하셔야 되고 수령이 이 뒷부분에 나와 있고 그리고 수령 중에서 이 고접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고접이 된 이듬해를 1년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 고접이라는 용어를 또 알 수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접에 대한 용어를 알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걸 그대로 한번 살려봤습니다. 그래서 고접에 대한 이듬해를 1년으로 한다. 지금 이 문구는 사라졌지만 이렇게 그래서 사라져서 사선으로 쳐놨습니다. 혼식 관련해서 결과주수 90% 이상인 과수는 가입 가능하다. 이런 내용 문구가 추가되어 있고 인수 관련 수확량,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누락되어 있던 부분들 다 들어가 있고 가입 수확량까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감귤 같은 경우 17년도 이후부터 가입 과수원 과거 수확량 적용 시 이런 산출식을 한다는 문구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분자 내용 보시면 역시 목적, 그다음에 보상하는 손해로 해서 이제 복분자 같은 경우 이렇게 Y 플러스 1년 이듬해라는 용어를 되게 과수에 썼어요. 그런데 다른 과수는 안 쓰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같은 경우 자연재해에 대한 정의 같은 경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풍에 대한 정의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요. 추가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태풍, 우박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각각에 대한 재해에 대한 어떤 정의가 더 추가되어 있고요. 보상하지 않은 손해도 역시 각각에 대한 보장 기간에 따라서 어떤 보장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험 기간도 역시 나와 있는데 과실에 대한 손해보장이 예전에 제가 복수 5개월이라고 해서 그 복분자는 수정 완료 시점, 그다음에 OD는 결실 완료 시점 그렇게 외웠었는데 수정 완료 시점이 사라져 있습니다. 빠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삭제되어 있으니까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게 있었다.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좀 남겨놨고요. 역시 이제 이듬해 이런 부분이 문구가 들어가 있고 보험 가입 금액도 기존에 있던 것들 이제 문구를 수정해 있고요.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 중에서 가로가 하나 뒤쪽 부분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수원 실제 경작 면적 나누기 1주당 식재 면적 뒷부분에 가로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평년 결과 모지수가 기존에 이제 5년에서 1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10년으로 맞게 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년 결과 모지수는 표준 결과 모지수의 150%에서 50%라고 굵은 글씨로 써 있어서 좀 네,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 과거 수확량 구하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 복분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과거 수확량이 아닌 이제 실제 수확량이라는 용어로 해서 실제 수확량의 최저가 한계를 제외하고 산출한다. 그런 문구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 관련돼서 내용들이 똑같이 나와 있고요. 보험금 관련해서도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경작불능 이제 과수에서 유일하게 해주는 게 경작불능은 이제 복분자만 해당돼서 경작불능에 대한 용어랑 그런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이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한다. 이런 문구가 이제 경작불능에는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세요. 빠져있는 것들도 이제 다 추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내용들 계산 산식들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시고 자기부담비율 8번도 역시 정의, 그 다음에 적용 기준 10%, 15% 나머지 부분 내용 다 똑같고요. 미경과 비율도 정의, 미경과 비율, 단서 조항 똑같습니다. 계약인수 부분도 가입 지역이 어딘지, 그 다음에 1번, 2번 다 들어가 있고요. 2번 가입 자격도 농업경영체, 그 다음에 주체, 가입 기준도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과수원 구성 방법. 지금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는 건 새롭게 다 추가된 내용이지만 다른 품목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똑같이 다 공통되게 적용한 겁니다. 인수제한 목적물로 해서 금액, 그 다음에 수령은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런 인수제한에 대해서는 새롭게 들어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암기를 하셔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서 혼식 관련해서 복분자, 품목에 대한 결과주수가 90% 이상인 과수원은 가입 가능하다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게 좀 제가 알기로는
복분자 같은 경우는 포기로 단위로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포기로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봤고요. 나중에 이게 수정되면 포기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인수 관련 수확량도 지금 내용들이 좀 변했는데 이렇게 정의 부분에는 주당 예상 수확량으로 해서 포기별 어떤 표준 수확량이랑 새롭게 이제 주당이라는 용어가 더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빠르게 스킵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수 중에서 수확전 종합위험에 해당되는 무화과 역시 목적으로 해서 1번, 2번 있고요. 보상하는 손해로 해서 어떤 보장인지, 어떤 기간에 따라서 어떠한 보장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 자연재해 11종은 그대로 똑같이 다 사용했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어떤 보장이고 어떠한 기간에 그다음에 어떠한 나무 손해 보장들도 더 해줬고요. 그리고 무화과 같은 경우는 과수나 나무나 다 이듬해 용어를 다 써줬네요. 그래서 이듬해 그리고 Y년을 계약 연도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도 역시 똑같이 정의랑 그다음에 단서 조항으로 실제 결과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한다 문구 그대로 있고요. 보험료 부분도 산출할 때 보통약관인지 특별약관인지 꼭 기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험금도 이렇게 이제 그 각각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써주시고 이렇게 과실손해나 수확량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미부상 감소량이 다 추가되어 있었다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기부담 비율 역시 정의하고 그 다음에 각 적용 기준들 미경과 비율도 정의, 비율에 대한 단서 조항 똑같고요. 상품 내용도 역시 가입 지역은 가입 지역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도서 지역만 나와 있네요. 가입 자격, 농업경영체, 그 다음에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가입 기준, 최저 보험 가입금이 얼마인지, 과수원 구성 방법, 그다음 농협에 가입한 원칙, 네 번째 인수제한 목적물, 금액 얼마, 수령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90% 여기 맨 5번에 나와 있네요. 품목이 혼식된 과수원으로 해서 무화과의 결실 결과 주수가 90% 이상인 과수원은 가입 가능하다. 결과 주수 이런 문구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각 구분하시면서 보셔야 되세요. 민수 관련 수확량도 표준 수확량에 대한 정의들 이제 수정된 부분들 그때 적용되어 있고요. 평년 수확량에 대해서도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입 수확량으로 해서 과수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으로 논작물, 저는 이제 과수 파트를 하고 그다음에 논작물 파트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벼 같은 경우 혹시 벼랑 원예 시설 그리고 몇 가지 품목은 용어가 중요해서 용어를 따로 이렇게 먼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으로 1번, 2번 다 들어가 있고요. 보상하는 손해로 해서 그 11종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 자연재해. 그 다음에 신기한 게 좀 약간 벼 같은 경우는 병충해 보장이 중요한 부분인데 병충해 부분에 대해서 7종이 다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과목에도 2과목에도 병충해 관련되어 있는 용어가 지금 없습니다. 계산 상식이랑 있는데 이 병해충에 대한 게 어떤 건지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도 4번의 원인에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하고 기존의 업무방법서에서는 특약으로 일부 병충해 피해 보장을 7종에 대해서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기간에 있어서도 지금 용어가 좀 잘못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2항 재직파 불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2항 재직파 보장이 맞죠. 그래서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추가사항으로 조사례용 벼의 경우 8월 31일이라는 내용이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 조사례용 벼 같은 경우는 경작불능만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험료 산출할 때 보통 약관이 특별 약관인지를 다 썼었는데 벼의 경우 추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추계약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고 이런 이제 할증률들이 3가지가 더 있다는 거. 마지막에 보험금도 지금 쭉 내용들 다 기존에 나와 있던 업무방법서 내용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불능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손해인지 재해인지 그런 것들 구분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보장 수확량에 대한 개념이 원래 1과목에 있었는데 지금 1과목에서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가입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중 큰 값을 적용한다. 이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약관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장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중 큰 값을 적용한다는 게 지금 삭제됐다는 걸 좀 남겨놨고요. 자기부담 비율 같은 경우도
이 정의, 그 다음에 각 퍼센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단서조항으로 간척 농지의 경우 자기부담 비율 10%형, 15%형 가입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즉 20%형, 30%형, 40%형만 간척 농지는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에 가입한 뭐 수익 감소 보장이나 생산비 보장 같은 경우는 이제 10%, 15%형 없이 20%, 30%, 40%형만 있잖아요. 그거 같이 간척 농지는 10%, 15%는 가입이 제한된다는 내용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미경과비율 역시 미경과비율 정의, 비율 나와 있고, 이제 계약 인수 관련해서 가입 지역 어딘지, 그 다음에 도서 지역 나와 있네요. 가입 자격, 농업경영체,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가입 기준, 최저 보험 가입 금액 50만 원, 그 다음에 표의 경우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1인 1증권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 1증권에 대한 내용들이 좀 추가되어 있고요. 그다음 인수제한 목적물 관련해서 쭉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수 관련 수확량도 표준 수확량이 어떻게 되는데 이제 지역별이라는 용어가 더 추가되어 있네요. 그다음 평년 수확량에 대한 부분도 정의, 어떤 전제인지, 어떻게 산정하는지, 산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신규인지, 기존인지 하고, 예전에 이제 최저값 한계라고 했는데 최저값 한계라고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표준 수확량 150% 그대로 적용되고, 과거 수확량값, 이제 논작물, 밭작물 같은 경우는 조평, 조5로 이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가입 수확량. 단서 조항이 벼에만 평년 수확량 110%까지 가입 가능한 게 자기부담 비율이 10%형, 15%형 가입 가능한 고객이 된다는 좀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이제 벼랑 밀의 경우에 역시 목적, 그다음에 보상하는 손해에서 자연재해 11종 그대로 있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8종 그대로 있고요. 보험 기간이 어떤 보장인지 이제 기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 기존에는 밭작물도 벼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표준 가격이었는데 이제 가입 가격을 통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보험료도 이제 보통 약관인지 특별 약관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고, 보험금 관련해서도 내용들이 있고요. 아까 전에 그 경작불능 보험금 산출할 때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 계약은 소멸한다. 이 문구가 다 추가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없었던 것들은 다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수확 감소할 때 이 미부상 감소량이 다 추가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미래도 이게 추가되어 있고요. 자기부담 비율은 이제 정의하고 적용 기준 10%, 15%, 20%, 30%, 40%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미경과 비율, 그리고 미경과 비율에 대해서도 역시나 정의, 비율, 단서 조항, 계약 인수도 조건 1번, 2번, 주소지가 들어가 있네요. 밀은 특이하게 주소지랑 도서지역이 둘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가입 자격이 농업경영체, 그 다음에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보험 가입 기준도 최저 보험 가입 금액 50만 원, 그 다음에 농지 구성하는 것들 나와 있고, 인수제한 목적물도 금액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금액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금액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들 이제 정의하셔야 될 것 같고, 인수 관련 수확량도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기존에 이제 다른 품목에 있던 정의를 이제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산출 방법도 역시 그대로 갖다 놓은 거고요. 과거 수확량 부분들도 똑같습니다. 가입 수확량까지 똑같고요. 이제 밭작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마늘의 경우 목적 1, 2, 보상하는 손해 자연재해 11종 그대로 있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8종에다가 저장에 대한 이런 부분만 더 추가가 되어 있고요. 보험 기간도 역시 어떤 보장별로 해서 어떠한 보장 기간이 있는지, 보험 가입 금액이 밭작물 같은 경우 다 이제 표준 가격이었는데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으로 다 변경됐다는 거. 보험료 산출할 때 역시 1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빠져 있고요. 방제시설 할인율이 다 밭작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에 몇 프로인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험금 관련해서도 각각의 보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역시 경작불능 보험금 관련해서는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확 감소할 때 미부상 감소량이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누락되어 있던 미부상 감소량이 좀 추가되어 있고요. 자기부담 비율도 정의, 다음에 각각에 대한 적용 기준들 그대로 있고요. 미경과 비율 역시 똑같습니다. 인수제한도 역시 먼저 지역 어딘지, 그 다음에 도서지역 들어가 있고, 가입 자격, 농업경영체, 법인, 외국인, 보험 가입 기준, 최저 보험 가입 금액 얼마인지, 그 다음에 농지 구성 방법, 그 다음에 농협이 가입하는 원칙, 네 번째 인수제한 목적물, 처음에 금액, 이제 밭작물은 이제 거의 수령이랑 없죠. 그렇죠. 그 수령은 과수에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밭작물, 논작물은 이제 금액만 먼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구분하셔야 되고요. 인수 관련 수확량,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각각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고, 산출 방법도 내용 똑같습니다. 최소값이라는 걸, 밭작물은 주로 최소값을 썼었는데 통일해서 최저값으로 다 해놨고요. 표준 수확량의 150%는 밭작물에는 다 있었던 거고요. 과거 수확량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가입 수확량 내용 똑같고요.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의 마늘 같은 경우 먼저 보험의 목적, 보상하는 손해, 역시 이제 농업 수입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쭉 8종에다가 이 농업 수익 감소에는 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문구가 꼭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및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는 확인된 손해라는 게 마늘이나 양파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보험 기간 관련해서도 나와 있는데, 이제 마늘의 이제 특징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주고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추가적인 사항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역시 방제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늘의 경우 이제 수익 감소 보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방법서에서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그 수익 감소 보장에 있는 경작불능 보험금 같은 경우에 이 10% 15%형을 다 보장하지 않는 해준다 라고 지금 다 빠져 있는데, 약관에는 지금 밭작물에 총 6가지 밭작물이 있거든요. 농업 수익 감소가 6가지인데 마늘, 양파, 감자 같은 경우는 10% 15%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구마, 양배추, 콩 같은 경우는 10% 15%형이 빠져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방법서에서는 6가지 품목의 전부에 대해서 경작불능 보험금에 대해서 수익 감소 보장일 경우에는 20%, 30%, 40%만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경작불능에 대해서 똑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에 대한 내용들 그대로 나와 있고요. 빨리 스킵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지역 그렇게 1번, 2번 보험 가입 자격 내용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 감소에는 이렇게 과거 5년 중 2년 이상 마늘 보험을 가입하여 수확량 실적이 있는 농지,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있다는 거, 보험 가입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인수제한 목적물 관련해서 내용들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금액 나와 있고 나머지 특징들 보시면 되고, 인수 관련 수확량,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그 다음에 내용들 다 똑같고요. 내용 똑같고, 마지막으로 가입 수확량 있고, 그리고 이제 농업수익 감소 보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중요해서 수확기 가격, 뭐 기준 가격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기존에 있었는데 다 삭제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약관을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약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해놓았으니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이런 부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살려놨고요. 양파의 경우에 내용을 보시면 역시 목적, 손해, 기간, 가입금액, 보험료, 방지시설이 있고, 보험금 관련해서 경작불능이, 이건 종합위험은 다 경작불능 10% 15%다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수확감소 있고, 내용들은 다 이제 추가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미경과별 똑같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인수도 1번 지역, 2번 가입 자격, 3번 가입 기준, 4번 인수제한 목적물에서 1번은 이제 금액이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외우셔야 되고, 인수 관련 수확량도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그리고 가입 수확량이 저기 가입 수확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업 수익 감소 보장 같은 경우 아까 전에 경작불능 부분을 보시면 목적, 보상하는 손해, 보험 기간, 마늘과 양파만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역시 그 방지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보험금 관련해서 경작불능 할 때 지금 이게 빠져 있어요. 10% 15%형이. 근데 이제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 대한 내용들이 다 빠져 있어서 업무방송에서는 참고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관에는 마늘, 양파, 감자는 들어가 있습니다. 10% 15%형이요. 계약인수도 보험 가입 지역, 가입 자격, 가입 기준, 인수 제한, 인수 관련 수확량 다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입 수확량까지.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종류잖아요. 고랭지 감자가 추가되는데, 먼저 가을 감자부터 보시면 목적,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 기간,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쭉쭉 보겠습니다. 자기부담 비율도 역시 똑같고요. 미경과 비율도 똑같고요.
계약 인수도 보험 가입 지역, 이제 도서 지역만 들어가 있고요. 가입 자격, 가입 기준, 인수 제한 목적물로 금액부터 해서 예전에 정상적인 뭐 재배 이런 문구가 썼었는데 통상적인으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인수 관련 수확량도 이제 표준 수량에서 이렇게 표준 수확량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요. 내용 똑같고요. 농업 수익 감소 보장 가을 감자 같은 경우 보면 앞부분은 내용 다 똑같고요. 병충해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나,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원래 병충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병충해 빠져 있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빠져 있던 부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이제 경작불능 보험금 같은 경우는 농업수익 감소에서는 10% 15%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게 개정이 정정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으세요. 자기부담 비율도 역시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용어 중에 하나가 농업수익 감소 보장 자기부담 비율은 보험 계약 시 계약자 선택한 비율 20%, 30%, 40%만 한다.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작불능 보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농업수익 감소 보장을 할 때는 자기 계약자가 20%, 30%, 40%만 사용한다는 거. 계약 인수 관련해서도 보험 가입 지역, 보험 가입 자격, 보험 가입 기준, 인수 관련 수확량,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품목별로 다 보시면 되세요. 다 내용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빨간 글씨가 많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공통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두 개의 품목들을 외우시면 되실 거고, 이제 새롭게 추가된 고랭지 감자 내용도 똑같습니다. 보험의 목적, 보상하는 손해, 그리고 역시 감자에 대해서는 병해충에 대한 인정 비율에서 다 병해충명들이 고랭지 감자, 가을 감자, 봄 감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 가입 금액, 보험금. 근데 이제 고랭지 감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는데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에 다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정정이 될지, 이번에 처음 들어왔는데 시범 사업을 오래 하고 업무 방법세만 늦게 들어온 건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면 10%, 15%형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면 10%, 15%형은 최소한 2년 연속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자기부담 비율, 비경과 비율 그대로 있고요. 계약인수 파트에서 가입 지역, 가입 자격, 보험 가입 기준, 인수 관련 수확량 내용 다 똑같습니다. 각 품목별로 이런 부분은 약간 차이 나는 부분들은 따로 보셔야 되고, 고구마 부분도 내용들은 다 대동소이하고요. 쭉쭉 넘기면서 특징들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내용 똑같고요. 역시 인수 제한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제식에 오타가 있어서 제식 I로 잘 수정을 해놨습니다. 농업수익 감소의 고구마 부분도 내용은 다 똑같고요. 근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 경작불능보험금이 이게 맞아요. 20%, 30%, 40%만 들어간 게 맞습니다. 지금 약관이랑 또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 보셨던 그 세 가지 품목은 약관이랑 좀 상이하다는 거. 계약인수 파트도 가입 지역, 가입 자격, 가입 기준, 인수제한 목적물에서 먼저 금액이 들어가는 거, 인수 관련 수확량도 약간의 용어적인 부분들이 좀 수정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입 수확량까지 해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 제가 누락을 했는데, 그 농업 수익 감소 부장에서 이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클 때는 기존에는 이 조사 수확량 값이었는데 다 똑같이 평년 수확량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앞부분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없었거든요. 농업 수익 감소 부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평년이랑 표준이랑 비교해서 120%를 곱한다는 게 공통된 사항으로 농업 수익 감소 부장에도 적용된다는 거. 옥수수 부분 같은 경우도 내용 보시면 되시는데, 기존에 이제 피해 착과량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이제 피해 수확량이라는 용어로 지금 사용한다는 거. 기존 건 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그랬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인수도 지역, 자격, 기준 내용 다 똑같고요. 기존에 10R라는 거 이제 1000제곱미터로 같은 말인데 용어를 이제 통일을 해봤고요. 인수 관련 수확량도 내용들 똑같습니다. 양배추 관련해서도 목적, 종합위험 양배추 보시면 목적,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대로 똑같고, 보험 기간,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가로가 하나 누락되어 있어서 가로 하나 더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배추도요. 보험료에서. 역시 방지시설 할인율에 대한 것들이 표에 나와 있고요. 보험금 부분들,
양배추 같은 경우는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이 20%, 30%, 40%만 경작불능 보험금이 된다는 거, 수익 감소에서나 아니면 종합위험에서. 그리고 수학 감소에서 또 자기부담 비율이 이렇게 되고 경작불능에서도 이렇게 수치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지역이 나오고 가입 자격, 그 다음에 가입 기준, 목적물, 내용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을 간단히 또 보시면 경작불능에 대해서 똑같이 내용이 나오고요. 근데 이게 수익 감소 보장인데 수학 감소 보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수익 감소 보장이라고 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험 가입 지역, 보험 가입 자격. 수익 감소이기 때문에 5년 중 2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보험 가입 기준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인수 관련 수확량. 그다음에 차의 경우에서도 이제 1번, 2번에다가 차에 대한 좀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고 보상하는 손해 역시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들, 보험 기간들, 가입 가격, 보험료 쭉 보시면 보험금, 자기부담 비율, 미경과 비율, 보험 가입 지역, 보험 가입 자격, 보험 가입 기준, 인수 제한 목적물, 인수 관련 수확량, 가입 수확량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콩에 대해서도 보험의 목적인데 이제 이렇게 많은 양이 있습니다. 이걸 외워야 될지는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1번, 2번에 대한 내용들을 아셔야 되고, 이 구체적인 사항들은 추후에 생각하시고요. 보상하는 손해도 역시 11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 기간, 보험 가입 금액. 잠시만요. 그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마늘 부분에 대해서 보험 종기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세요. 그 마늘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이걸 해서 나중에 각각 품목들이나 아니면 어떤 구성대로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어떤 흐름인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만들었던 건데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네요. 네. 역시 그 콩에 대해서 그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서는 과거 5년 중 2년 이상 콩 보험을 가입하여 수확량 실적이 있다는 거, 가입 기준, 또 인수 제한 목적물에 대해서 이런 단서 조항이 있네요. 수확량 감소 보장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수익 감소 보장을요. 금액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제주도 목장 용지라고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제주도 목장 용지라고 했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한 예라고 이렇게 용어를 좀 정의해 줬네요. 인수 관련 수확량도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그다음에 가입 수확량으로 해서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역시 농업수익 감소가 조사가 평년을 넘었을 때는 평년까지만 쓴다는 거, 그다음에 기존 없었던 표준이랑 평년을 비교해서 더 큰 값에 120%. 생산비 보장의 고추 기존의 내용도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고추 병해충 등급별 인정 비율이 2과목에 있고 1과목이 없었는데 이제 친절하게 1과목에 갖다 놨습니다. 또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 기간,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가입 수확량에 가입 가격을 곱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장 수확량이기 때문에 보장 생산비를 곱한다는 거.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도 역시 정의에 각각에 대한 유형들이 있고요. 보장생산비 같은 경우는 지금 고추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3% 5%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의가 나와 있고요. 미경과 비율, 계약인수 가입 지역, 가입 자격, 가입 기준, 그다음에 인수 제한 목적물 내용 다 똑같습니다. 인수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제 인수 관련 생산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성 항목이 똑같은데 한두 품목이 이게 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또 각각의 품목별로 또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이제 메밀은 2과목에 있었는데 1과목에 이번에 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목적,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밑에 있고요. 보험 기간.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이 메밀 같은 경우는 보장생산비 쪽에 속해 있는데 가입 가격을 곱합니다. 약간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써 있는 건 생산비 보장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써 있는데 가입 수확량에 가입 가격이라고 써 있다는 거.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보험료 구할 때 보통약관에 대한 부분들 내용들이 똑같고요. 보험금,
역시 이번에 이제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작불능에 대해서 20%, 30%, 40%만 보장을 해주는 거고, 생산비 보장 보험금 산출하는데 이쪽에 자기부담 비율이 수학감소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비 보장 방식 상품인데 이 수학감소 보장이라는 문구도 아마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인수도 보험 가입 지역, 자격, 기준, 인수 제한 목적물 금액부터 시작해 나오고, 인수 관련 생산비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생산비 보장 방식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브로콜리, 목적,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 기간, 보험 가입 금액은 역시 가입 면적에 보장 생산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메밀은 가입 가격을 쓴다는 거, 보험료 내용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도 생산비 보장, 자기부담 비율로 해서 근데 브로콜리랑은 계약자가 20%, 30%, 40% 사용한다고 하고요. 미경과 비율 나와 있고요. 가입 지역, 가입 자격, 가입 기준, 인수 제한 목적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인수 관련 생산비 내용이 있고요. 단호박 또 역시 똑같이 목적, 손해, 보험 기간,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 그런데 또 역시 이 부분도 역시 이 생산비 보장 방식인데 수학감소 보장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이라고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추가되는 상품 생산비 보장 방식에 대해서 저 부분들도 한번 나중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 인수 부분도 가입 지역, 가입 자격, 보험 가입 기준, 인수 제한 목적물, 인수 관련 생산비 총 5가지로 되어 있고요. 당근도 목적,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 기간,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그 다음에 보험금. 근데 이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인데 수학감소 보장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이 나와 있고요. 혹시 가입 지역, 가입 자격, 가입 기준, 인수 제한 목적물에 대한 금액부터 나오고, 인수 관련 생산비 역시 똑같고요. 고랭지 배추는 고랭지 배추, 그다음에 월동 배추 2가지 정도 있죠. 그래서 먼저 고랭지 배추 같은 경우 목적, 보상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 기간,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 역시 경작불능 보험금에 밑에 쓰는 거고, 생산비 보장에 대한 계산 산식이 있는데 역시 자기부담 비율이 수학감소 보장이라고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경과 비율에 대한 내용이 있고, 계약인수와 관련해서 보험 가입 지역, 가입 자격, 보험 가입 기준, 그 다음에 인수 제한 목적물로 해서 내용들이 똑같이 나와 있고요. 인수 관련 생산비, 그리고 고랭지 배추 다음으로 이제 월동 배추 관련해서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입한 지역이나 이제 시기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거. 나머지 내용들은 똑같고요. 경작불능, 생산비 보장인데 역시 수학감소 보장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이라고 용어가 써 있고요. 계약 인수도 가입 지역, 가입 자격, 가입 기준, 그 다음에 인수 제한 목적물, 인수 관련 생산비. 이제 고랭지 무도 이제 고랭지 무랑 월동 무로 2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고랭지 무 같은 경우 먼저 보험의 목적,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기간, 가입 금액, 역시 가입 면적의 보장 생산비 곱하는 거 똑같고요. 보험료, 그다음에 보험금, 역시 경작이랑 생산비 보장인데 수학 감소 보장이라고 용어를 써서 자기부담 비율이 되어 있고요. 계약 인수 파트도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자격, 보험 가입 기준, 인수 제한 목적물, 인수 관련 생산비 내용 똑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월동무 보시면 목적,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 기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보험 가입 금액도 생산비 보장으로 해서 가입 면적이나 보장 생산비 나와 있고요. 보험료 부분, 보험금 부분, 생산비 보장에 대한 보험금이 나와 있는데 역시 수학감소 보장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미경과 비율 역시 똑같고요. 계약인수도 가입 지역, 가입 자격, 가입 기준, 인수제한 목적물, 인수 관련 생산비. 그 다음에 이제 파 종류 대파나 쪽파로 구분하시는데 먼저 대파는 보험 목적,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 내용은 똑같고요. 기간은 좀 구분하셔야 되고, 보험 가입 금액 내용 똑같고, 보험료, 그다음에 보험금 관련해서 역시나 이제 경작불능이랑 생산비 보장을 해주는데 자기부담 비율에서는 수학감소 보장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이 나와 있고, 미경과 비율, 계약인수 관련해서 보험 가입 지역, 가입 자격, 가입 기준, 인수시장 목적물, 인수 관련 생산비, 그리고 이제 쪽파, 마지막으로 생산비 보장의 쪽파 내용을 보시면 보험의 목적,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네, 뒤쪽에 나와 있고, 보험 기간. 쪽파는 이제 쪽파 1형, 쪽파 2형 아니면 실파 1형, 실파 2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 나와 있고, 보험료, 보험금 관련해서 나와 있고, 역시나 경작 불응이나 생산비 보장을 해주는데 수학 감소 보장에 대한 자기 부담 비율이 나와 있고요. 미경과 비율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인수 부분도 가입 지역, 가입 자격, 가입 기준이 나와 있고요. 인수 제한 목적물도 역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인수 관련 생산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정위험 받장물 인사함 한 품목인데, 이 품목도 보시면 보험의 목적에 나와 있고, 보상하는 손해가 기존에 나왔던 11종이 아니라 좀 약간의 정의나 어떤 특징들이 좀 틀리고, 이 부분들은 또 따로 이제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해가림시설에 대한 내용들은 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보통약관으로 인사함이나 해가림시설에 대한 또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내용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보험기간이 기존에는 인삼 및 해가림시설로 같이 가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인삼이랑 해가림시설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굳이 구분을 할 이유는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구분을 해놓고 따로 이렇게 구한다는 것들. 보험 가입 금액도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인삼 해가림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감가상각 방법에 설치 재료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이 추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또 꼼꼼히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들과 똑같습니다. 보험료, 그리고 보험금, 자기부담 비율, 미경과 비율 그대로 순서 똑같고요. 계약인수도 가입 지역, 가입 자격, 가입 기준 앞에 부분 똑같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인수제한 목적물이 금액부터 해서 차이 나는 것 특징들 보셔야 되고, 이렇게 해가림설에 대해서 시설이 아닌 해가림설로 이제 명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놨고요. 인수 관련 수확량 같은 경우, 이제 인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 수확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 수확량에 대한 것들을 이제 표준 수확량이 아닌 기준 수확량을 활용해서 쓴다는 거. 원해시설 내용은, 원해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용어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용어가 앞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용어도 이제 가로놓기나 서술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전에 이렇게 용어가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건 벼랑 이렇게 원해시설이 나와 있다는 거.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원해시설은 이제 농업용 시설, 부대시설, 그다음에 시설 작물들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보상한 손해도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 작물. 그다음에 특약도 화재 위험이랑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인데, 거기에 수재 위험 부부 보장도 특약으로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빠졌나 봤더니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이렇게 뭐 화재 위험 보장, 화재 대물 배상 책임, 그리고 수재 위험 부부장 특약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보험 기간에도 좀 추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험료, 그리고 이제 기존에 빠져있던 게 또 다시 새로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추후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 있었다가 2019년에 개정이 됐다가 다시 2020년에 다시 이게 부활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라질 것 같으세요. 네. 그다음 보험금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작물에 대한 내용들도 쭉 기존에 나와 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선의 면책금에 대한 정의가 약간 기존과 약간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제 새롭게 업무방법서 출력하셔서 공부하셔야 되니까 소선의 면책금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단기요율에 대한 부분이 더 추가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계약인수 같은 경우는 가입 지역, 가입 자격, 가입 기준 내용 똑같은데 시설에 대한 부분이 더 추가되어 있다는 부분들, 인수제한 목적물도 각각에 대해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입금액 복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품목별 인수제한 재식 밀도도 있다는 거. 이게 1회 때 기출문제인데 이런 부분도 암기하셔야 되는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내용들은 다 대동소이하다 보시면 되고요. 역시 버섯 같은 경우도 수재위험 부보장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특이하게. 근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수재위험 부보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보험 기간,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내용들이 되는데, 특이한 사항으로 보상 비율 조정 시 보험금 지급 시 실제 손해의 보상 비율만큼 보상됨이 유의해야 된다. 그런 문구가 더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품목별로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 중에서, 보험료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험료 중에서 그 원해 시설에도 있어야 되는 화재대물 배상 책임에 대한 보장이 지금 원해 시설에 누락돼 있어요. 그 누락되어 있는 게 지금 버섯에서는 있습니다. 아마 원해 시설에도 이게 더 추가되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보험금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기부담금, 단기 요율 내용들 원예 시설이랑 똑같고, 자세한 거는 품목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인수는 이제 보험 가입 지역, 가입 자격, 그럼 가입 기준, 인수 제한 목적물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축재해보험 내용들을 보시면 기존에 이제 약간의 업무방어사가 편집이 좀 돼 있어요. 이게 좀 뒷부분에 있었는데 앞부분으로 좀 가입 대상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 말부분에 원래 들어가 있어야 제주마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정부 지원해준다는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추가되어 있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주계약에 대한 뭐 가입 가능한 특약 같은 거, 주계약이랑 특약 사항에 대한 내용들, 이 부분에서 5회 때 기초문제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시고, 말보험이나 기타 가축보험, 그다음 보상하는 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이 약관에서는 많이 변경이 되어 있는데 업무방어에서는 지금 변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관이 상충하기 때문에 문제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으세요. 아무튼 업무방어서랑 자기부담금에 대한 약관은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각 품목별로 이런 내용들이 쭉쭉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쇠고기 생산 이력제인가 그렇게 써 있었는데 소생산 이력제로, 쇠고기라는 용어 대신 소생산 이력제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동물복지 인증 계약 가입, 특약 가입시라는 용어가 없었는데 그런 문구가 추가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기존에 사망 시점이라고 되어 있던 게 이제 폐사로 용어가 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젖소 암컷 유량 검정수 젖소 구할 때 이 밑에 분모가 669, 12였는데 6666으로 나와 있어요. 약관은 669, 12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이랑 상충하기 때문에 다시 669, 12로 이제 수정될 여지가 있어 보여요. 네. 이제 각 품목별로 쭉 이렇게 보시고 자세한 사항들은 그렇게 보시되, 지금 이제 기존에는 인수 제한 계약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던 게 새롭게 인수심사 대상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수 제한인지 인수심사 대상 계약인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서 각 품목별로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되어 있다는 거. 네, 각각 가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말에서도 이렇게 인수 대상 심사, 인수 제한인지 인수 심사 대상인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타 가축도 뭐 이렇게 용어가 좀 잘못되어 있던 것들 이제 수정이 된 정도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차피 이제 새롭게 되는 거, 오소리도 지금 삭제가 되어 있었는데 새롭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새롭게 삭제됐던 게 다시 추가되는 경우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게 아마 또 잘못돼서 또 삭제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고 있어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정정되는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축사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방법서를 제 임의적으로 수정을 좀 해봤고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 이게 목차가 우선 업무방법서가 새로 개정됐는데 이 목차가 새롭게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이 품목들이 여기저기 다 섞여 있던 거를 과수, 그다음에 밭작물, 논작물, 그다음에 생산비 보장, 그다음에 뭐 시설 원해, 그다음에 그런 쪽수도 적어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게 1과목만 이렇게 우선 이렇게 1과목 끝냈고요. 2과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2과목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목차를 이렇게 통칙이 있고 과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논작물, 밭작물, 그다음에 밭작물, 논작물 있는 농업 수익 감소 보장, 인삼이랑 생산비 보장, 원예 시설, 보험금 지급이랑 가축 재해보험 관련된 부분들. 가축 재해보험 관련된 부분이 가축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재해보험 빠졌고요. 계약 관리 부분들이나 인수심사 그런 부분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나중에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을 색깔로 이렇게 해서 두께 같은 거나 아니면 기존에 빠졌던 것들 이렇게 제가 빠졌는데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살려 더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한쪽은 가로로 해서 가로 세로로 해서 이렇게 부분이 있고 계산 산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새롭게 추가된 부분들이 적과전에서 이제 새롭게 정의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 새롭게 잡았던 부분들이나 실질적으로 고사주수에 대한 개념들 정리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색깔 표시하거나 두께로 이렇게 조절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계산 사식도 많이 바뀌어 있고, 그리고 이 병충해 감수량에 대한 부분이 다 빠져 있네요. 이 복숭아 같은 경우 병충해 감수량이 업무방어서 앞부분에서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계산 산식에서도 병충해 감수량을 구할 때 병충해 입은 과실의 무게 곱하기 0.5를 한다는 게 빠져 있는데 이 계산 산식에는 들어가 있네요. 나머지 품목들도 보시면 실질적으로 과수에서 가입 주수가 아닌 실제 결과 주수로 변경이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품종별, 수령별 평균 수확량을 구할 때 이 품종별, 수령별 주당 표준 수확량 곱하기 이 주당 표준 수확량에다가 품종별, 수령별 실제 결과 주수를 곱한 값을 전체 표준 수확량으로 나눈 값을 평균 수확량에 곱해서 산출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공통된 사항들로 다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뭐 실제로 된다는 거, 실제 재배나 실제 결과 주수. 그 다음에 무화과 같은 경우도 경과 비율. 이 과목은 네, 다시 한번 또 시간 갖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게 하나가 이제 전반적으로 총평을 드리자면 이제 구성을 정말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구상 5개 해서 1파트가 9개 상품 내용이죠. 2파트 계약 인수가 5개로 구상 5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추가된 품목도 이 구성에 맞춰서 정리하면 공부하는데 페이지는 한 60페이지, 70페이지가 늘었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시고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전체적인 목차를 다 외우시고 이 부분들에서 여러 번 써보시면 충분히 그리고 나서 다른 품목들의 특징들, 차이점들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일부 용어가 혼재되어 있고 뭐 약관이랑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약관을 어디까지 참조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지나간 2019년도 업무방어선 잊으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기간에 이제 새롭게 출력하셔서 아니면 새롭게 교재를 구입하셔서 이걸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 하나가 공지사항인데 제가 스터디하는 인원들이랑 이거 공부를 하면서 업무방어서를 지금 이렇게 이걸 편집을 했는데 이거를 출력을 한 6부 정도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1과목, 2과목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대로 편집한 건데 흑백이에요. 저희가 흑백으로 출력을 한 게 6권 있는데 이 6권을 구매하실 분 있으면 따로 이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이제 23,000원이고요. 딱 선착순 6분에게 먼저 연락 오시면 저희가 편집한 이 업무방법서를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흑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제가 이제 일정을 이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공지를 할 건데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유료로 비공개 스터디 채널을 하나 만들 계획인데요. 비공개 스터디는 이제 생방송 채널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아니고 다른 채널로 해서 하나 만들고 생방송을 하고 서로 양방향으로 대화가 되는 그런 채널을 하나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같은 것도 요청하시는 분이 많아서 카페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하나 지금부터 준비해서 한 5월 정도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존과 동일하게 공개 무료로 하는 거는 이제 요약 정리본을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4월 초나 중순까지 해서 다 올릴 거고요. 그리고 품목별 지금 하다가 만 것들이 1과목, 2과목 묶어서 할 건데 그 부분들도 이 요약 정리본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4월 중순이나 해서 이제 5월 중순까지 해서 품목별도 다 모아서 1과목, 2과목 묶어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개 무료로 유튜브에 다 게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5월 초 중순부터 이 작업이 끝나면 유료로 이제 비공개 스터디 이제 일기를 모집할 계획이에요. 일주일 단위로 이제 운영을 할 건데 제가 이제 3일을 생방송을 할 겁니다. 아니면 어떤 일이 있으면 녹화 방송을 할 건데 하루에 예상 그 방송 시간은 한 4시간에서 한 8시간 될 것 같고요. 1일 1과목을 다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는 또 1일 2과목을 다 볼 거고요. 그리고 하루는 질의응답이나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것들을 해서 3일 동안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그런 부분들 같이 스터디 하시고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하고 만드는데 장비들 같은 것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득이하게 일정한 부분을 유료로 그런 부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방송 라이브로 하는데 비공개로 하게 되면 이게 녹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장비들이 좀 필요해서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유료로 일정한 부분을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그렇게 같이 하실 분들을 모집할 거고 어느 소수 정예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랑 의논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을 진행할지 그런 부분들 카톡을 주시면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개정된 업무방식 1과목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2과목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더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